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7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이제 6월 12일 싱가포르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5일 남았습니다만은 현재 북핵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은 몇 개월 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아니,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한이 핵을 일방적으로 금정 가능할 정도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김정은은 핵 보유국 입장에서 이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선대 요원인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다. 따라서 한미동맹 핵우산 그리고 주한미군 없어져야 한다. 그 뒤에 우리가 핵을 포기할지 안 포기할지는 생각해 보자 하는 이런 기존 입장을 견지할 뿐만 아니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우리만 핵 폐기한다, 북한의 핵 폐기를 우선적으로 하겠다, 먼저 하겠다는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한국인 그리고 많은 세계 사람 그리고 문재인 정부 그리고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북한이 진정성 있게 핵을 포기한다, 이번은 다르다 하는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미치광이처럼 부르다가 김정은을 미치광이, 전쟁광, 리틀 라켓맨 이런 식으로 부르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아주 괜찮은 사람, 스마트한 사람 또는 명예를 아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최상급의 표현을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이 이번에 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은 김정은이가 무릎 꿇고 빌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더 신뢰가 안 가요. 트럼프 대통령과 그 주변에 사는 이야기가 초강경에서 또 굉장한 김정은에 대한 찬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또 더 신뢰가 안 갑니다. 오히려 김정은이가 더 신뢰를 간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트럼프에 비교하면은 오늘 뉴욕타임스 기사, 서울특파원이 뉴욕타임스 서울특파원 최상훈 씨가 쓴 기사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김정은의 이미지가 핵 미치광이에서 유능한 지도자로 바뀌어질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취재한 내용인데, 이것을 읽어보면은 김정은이가 문재인이라는 아주 열렬한 협력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근사한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그 이미지에 이 세계가 넘어갔다는 겁니다. 근사한 이미지에 넘어갔다. 실제 내용보다는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이 뉴욕타임스는 그것은 과거에 나왔던 것을 그냥 반복한 거고 또 과거에 나왔던 것이 지켜진 게 별 것 없다. 그런데 이렇게 김정은의 이미지가 달라진 것은 연출된 근사한 그림, 즉 비디오적인 그림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공산당이 잘하는 선동의 승리라는 거죠. 선동적. 그것을 또 현대적인 이 미디어와 접목시키는 데서 성공을 해가지고 바꿔놓았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 김정은이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77%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한국에서는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인들의 마음속에서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해제시키는 역할을 했다. 핵무장한 북한 정권 앞에서 한국 사람들이 그 적에 대한 무장해제를 스스로 해버렸다. 문제는 무장해제를 스스로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김정은과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김정은의 이미지를 바꾸는데 아니 근데 이미지를 바꿔도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벗겨주는 식의 이미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살인마이고 전쟁 범죄자이고 테러 수괴이고 민족 반역자인 김정은의 이미지를 좋은 지도자로 바꾸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이렇게 지금 뉴욕타임스가 쓰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현실로 돌아가고 이런 이미지가 그칠 때는 고발장이 될 가능성이 많은 글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이는 이 국제 무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이미지를 바꾸지 않는다. 바꾸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 하면은 세계 사람들, 인간 심리를 잘 활용했다는 거죠. 언론을 잘 활용했다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만은 뉴욕타임스 기사는 이 언론이 세계 사람들이 김정은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신비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북한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그 신비한 파워에 대한 흥미를 유발했다는 것이죠. 흥미를 자극을 했다. 이건 좀 아픈 지적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선악 구분 능력도 있지만은 동시에 힘센 자, 독재자에 대한 묘한 외경심, 동경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독재자가 미소를 지을 때는 그게 현혹되는 수가 많아요. 스탈린, 히틀러, 심지어 김일성, 김정은, 모택동을 1대1로 가까이서 만났던 사람들은 상당히 호평을 합니다. 좋게 씁니다. 그러나 그자들이 한 행동,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을 죽인 그 사실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미지를 항상 독재자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가진 함정입니다. 인간이 감정에 호소하는, 독재자가 미소를 지으면 감동하는, 어떻게 보면 노예 근성을 가진 쪽에는 잘 먹히는 이 선전선동이 이번에 효과를 발휘했다. 뉴욕타임즈의 문장 중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은 그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문재인이라는 적극적 협력자를 찾아냈다는 문장입니다. 적극적 협력자, avid partner라고 그랬어요. 적극적 협력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자기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적극적 협력자로 이용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김정은의 이미지가 아니라 김정은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그리고 세계 사람들한테 또 미국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이미지를 미화를 해가지고 알려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뉴욕타임즈의 이 이야기는. 이 뉴욕타임즈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에게 김정은이가 이성적인 사람이다. 또는 핵을 포기할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득을 했는데 아마 성공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렇게 악담을 하던 김정은에 대해서 스마트 또는 그레이시어스, 고맙다는 뜻입니다. very honorable man 이런 표현까지 쓰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자신의 이미지를 확 바꾼 다음에는 시진핑을 찾아가서 시진핑을 만나고 해가지고 시진핑으로부터는 트럼프와 만날 때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이미지 재창조는 문재인 정부의 도움으로
도움에 의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연출되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헌법적, 역사적 단죄문이 될지도 모릅니다. 김정은의 이미지를 조작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왜 거기에 가세를 합니까? 김정은의 정체를 밝히는 데 앞장서야죠. 뉴욕타임스 기사는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회담도 철저하게 이미지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특히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는 심볼, 상징주의를 이용을 했다. 말하자면 민족적 어떤 단결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깔고 상호 존중이라든지 통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회의실도 아주 그 그림이라든지 가구를 그런 쪽으로 장식을 했다. 심지어 메뉴까지도 뭐 김대중, 정주영, 윤희상 이런 사람들이 고향에서 가져온 뭐 음식을 내놓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했다. 우리로서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면 참 자존심 상하는 건데, 김일성, 김정일에게 굴종했던 사람 또는 김일성을 숭배했던 사람의 고향의 음식을 갖다 바치면은 이게 대한민국을 먹어치우라는 뜻인지 할 정도로 분노에 맞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연출을 했다는 거죠. 이 청와대 여자 대변인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 여자 대변인은 뉴욕타임스 기자에게 우리는 가구 하나, 그림 하나도 이야기거리가 되도록 장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줍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가 김정은이를 괜찮은 지도자로 잘못 볼 수 있도록 오도하도록 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뉴욕타임스 기자는 특히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두 사람이散歩하는 장면을 세계가 중계하도록 한 거, 이게 큰 효과를 보았다. 또 하나, 김정은이가 분계선을 넘어왔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잡고 다시 북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오는 이 10초 동안의 이 쇼가 가장 큰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아, 김정은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김정은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는데 아주 걸작품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약 열흘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로 김정은을 만났을 때 김 위원장의 인기가 한국인 속에서 급격히 높아지고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야기를 하니까 김정은이가 그 들으니까 기분 좋다라고 한 말까지 뉴욕타임스가 소개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는 마지막에는 이 비판론을 우선 소개를 했습니다. 나종일 노무현 대통령 때 안보보좌관을 했고 주영 대사를 한 분이죠. 김대중 대통령 때는 국정원 차장을 한 분입니다. 나종일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정은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자세가 옳다. 어떻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빨리 바뀔 수가 있느냐. 북한에 대해서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사에 등장하는 심진섭이라는 분인데 심리전 장교 출신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북한 선전에 대한 전문가랍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이렇게 썼습니다. 세계 전체가 김정은에게 속고 있다. 세계 전체가 김정은에게 속고 있다. 그러면 세계 전체가 김정은에게 속도록 한 사람은 누구냐? 그 옆에 조연을 한 사람은 누구냐? 그건 아까 제가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감사합니다.